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놓치지 마세요.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최덕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오늘은 간호사들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의대 정원 추진 등 관련 대책 마련에 분주하죠. 이런 가운데 필수 의료의 또 다른 축인 간호사의 근무 환경도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병원이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간호사를 과로로 내몰고 의사 등 타 직역의 일까지 시키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는 건데요.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간호사들의 이탈이 계속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여전히 사직률이 높은 편인가 보네요. 네, 여전히 그렇습니다. 대한간호협회에서 최근 5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요. 간호사 평균 근무 연수는 7년 8개월로 일반 직장인 평균 근무 연수인 15년 2개월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신규 간호사의 경우 1년 이내 사직률이 2014년 28.7%에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해 재작년인 2021년에는 52.8%나 됐습니다. 네, 평균 근속 연수도 짧고 또 신규 간호사들의 사직률도 높다는 건 이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경력이 더 높아질 수 없는 구조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가운데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인 경력자가 22.6%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 1년 미만인 경력자 15.5%, 3년 이상에서 5년 미만인 경력자는 14%로 전체 간호사 중 52.1%가 5년 미만의 경력 간호사였습니다. 문제는 이들 중 아예 간호사를 그만두고 현장을 떠나는 탈간호사 비율도 매년 상승해 2021년 기준 12.1%까지 급증했다는 겁니다. 아예 간호사 직종을 내려놓는 비율도 높게 나타나는 건데요. 간호사들이 이렇게 1년 안에 사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신규 간호사와 경력직 간호사들의 사유를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신규 간호사의 경우 사직 이후로는 업무 부적응이 32.6%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다른 병원으로의 이동이 12.5%로 많았고요. 질병과 신체적 이유, 타 직종으로의 전환 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간호사의 경우 업무 적응이 쉽지 않은 구조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신규 간호사들은 처음에 적응하는데 애를 상당히 많이 먹고 있는데요. 신규 간호사의 경우 짧은 교육기간으로 인한 현장 부적응이 병원을 떠나는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나 호주 등은 공식적으로 신규 간호사의 병원 적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최소 1년 정도는 운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료기관마다 그 교육 수준 등의 편차가 상당히 큰 편이고 그마저도 30일 이하로 시행하는 곳이 많은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일에 적응을 끝낸 높은 연차의 간호사들이 일을 관두는 이유, 이건 또 뭐였을까요? 네, 우선 연차가 쌓인 이후 사직한 간호사의 절반에 가까운 45.2%는 간호사 업무 범위 이상의 과도한 일로 사직을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기 일이 아닌데도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네. 실제로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5일까지 불법 진료 신고센터를 통해 간호사에게 내려진 부당한 업무 지시를 수집했는데요. 한 달도 안 돼서 총 14,234건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신고를 위해 접속자가 폭증해서 사이트가 다운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간호사 본연의 업무 외에 부당하게 주어진 업무들이 많았다라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들이었을까요? 네, 구체적으로 보면 검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검체, 채취 등이 9,075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는 근소한 차이로 처방이나 기록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외에도 콧줄 등 튜브 관리, 봉합과 초음파 검사 등 치료가 있었고 또 심지어 대리 수술, 수술 수가 입력, 수술 부위 봉합과 같은 불법적인 해선 안 되는 업무 지시도 1,954건이나 접수됐습니다. 이런 업무까지 간호사에게 주어지는 건 뭐 과도하다라는 말로도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불법적인 건 아닙니까? 네, 행위에 따라서는 불법적인 게 될 수 있습니다. 네네. 이런 불법 진료의 근본적인 원인을 보자면 인건비 절감으로 수익을 개선하려는 의사들의 생각이 깔려 있다는 게 간호사들의 주장입니다. 특히 개인이나 소수가 운영하는 병원이나 종합병원의 경우
대학병원보다 처우가 훨씬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병원별로 간호사 1인당 병상 수는 얼마나 되나요? 네, 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2018년과 비교해 2022년 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의 병상 수와 간호사 수 모두 늘어났는데요. 그런데 간호사 1인당 병상 수는 거의 제자리 걸음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한간호사협회가 1인당 병상 수를 기준으로 상급 종합병원 대비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노동 강도를 비교한 자료를 봐도요. 지난해 1.8배와 6.84배로 오히려 눈에 띄게 확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간호사에게 이런 불법 진료 행위를 강요하는 일이 사라지고 또 간호 인력을 늘려야 해결이 될 텐데요. 개선책이 따로 마련되고 있습니까? 네,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완벽한 답이 될 수는 없겠죠. 간호협회는 불법 진료 행위를 강요한 전국 의료기관 81곳을 일단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지 반년이나 됐는데 이후에도 별다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정부가 필수 의료 환경 개선의 의지가 정말로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더욱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간호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 노동 강도를 낮추기 위해선 병원 설립 요건을 더 강화해야 하고 간호 필요도에 근거해 간호사를 적정하게 배치하는 등 법적, 제도적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한컷 이슈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간호사들의 열악한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세브란스 병원에선 국내 병원 중 처음으로 주 4일 근무제 시범 사업을 운영했는데요. 앵커님 어떤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가요? 저 이거 관련 기사 읽어본 것 같아요. 굉장히 좀 간호사들의 반응이 좋았다라고 좀 읽어봤는데 아무래도 뭐 직장인들도 주 4일제 찬성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다들 좋아하시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3교대 간호사의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은 10시간 안팎에 달했는데 휴식 시간은 10에서 15분에 불과했던 게 사실입니다. 주 4일제 시범 사업에 참여한 간호사 30명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중간 평가 결과를 보면 간호사들의 행복도는 100점 만점에 71점으로 무려 18점이나 올랐습니다. 또 일과 삶의 균형 점수도 37점에서 62점까지 뛰었습니다. 병원 전체 간호사의 70% 가까이가 호소했던 번아웃 문제 역시 주 4일제 간호사들의 육체적, 정신적인 소진 정도는 모두 18점씩 하락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간호사들이 일이 좀 힘들다 보니까 사직하는 데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입의 경우 1년에 절반 정도가 그만둘 정도였던 간호사 사직률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 4일제를 한 병동의 사직률이 무려 0%가 된 겁니다. 이렇게 효과는 명확한데 문제가 있죠. 역시 비용입니다.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호사 4명을 추가 채용했는데 이 주 4일제 간호사의 임금은 10%만 삭감하고 나머지 비용은 병원이 전부 감당했거든요. 전체 간호사 6,000명이 주 4일제를 하려면 400억 원 이상이 든다는 게 병원 측의 추산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노사는 대상 인원을 40명으로 늘려 내년에도 주 4일제 실험을 이어가기로 합의를 했는데 더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해외의 경우 간호사 1명이 맞는 환자 수는 평균 5명 정도지만 우리나라는 15.6명이 넘습니다. 중소병원으로까지 범위를 넓히면 더 많고요.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과 근무 만족도는 환자의 진료 서비스와도 직결되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최덕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